이 세균은요, 비소를 먹고 자라요. 사극에 가끔 나오는 그 외 사약 있잖아요. 거기에 주 성분이기도 합니다. 비소를 먹고 산다니 신기하기는 해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거는 굉장히 혁신적인 놀라운 발견이죠. 안녕하세요, 김용빈입니다. 2010년 12월 2일에요 나사가 외계 생명체와 관련해서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예고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죠. 도대체 어떤 말을 할까? 혹시 ET와 같은 정말 외계 생명체를 발견했나? 그건 아니더라도 뭔가 새로운 생명체를 발견했나? 뭔가 획기적인 게 나오겠지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발표된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한 호수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에 관한 것이었어요. 박테리아 이름이요, GFAJ1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연구원이었던 펠리사 울프 사이먼 박사가 자기의 소망을 담아서 붙인 거예요. 이게 뭐의 약자냐? Give Felisa a drop. 펠리사에게 일자리를 주세요란 뜻입니다. 펠리스 박사는 2011년에요 타임즈가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이 되었고요. 여기 보이는 사진은 2011년 타임 100 갈라에 참석한 사이먼 박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GFAJ1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 이 세균은요, 비소를 먹고 자라요. 비소는 원자 번호 33번이죠. 독성이 있어서요, 이 원소는 사극에 가끔 나오는 그 외 사약 있잖아요. 거기에 주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소를 먹고 산다니 신기하기는 해요. 근데 이게 먹는데 그치지 않고요, 비소를 가지고요 DNA 사슬을 만듭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지구 생명체는 비소가 아니라 인을 사용하거든요. 화학적으로 보면은요, 인과 비소는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에 위치합니다. 보통 같은 족에 위치하는 이런 원소들은 특성이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보게 되면 인 대신 비소를 사용하는 것도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거는 굉장히 혁신적인 놀라운 발견이죠. 나사는 이러한 발견을요, 지구밖, 그러니까 외계 생명체를 탐사하는데 중요한 단서로 발표했습니다. 지구 생명체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생명이 있다는 것, 바꿔 얘기해서 외계 생명체를 찾을 때에는 이런 것도 봐야 된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죠.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이 발견에 대해서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과연 이게 진정한 새로운 생명체인지 아닌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이 세균이 발견된 호수가 모노레이크라는 곳인데요, 이 호수물은요, 보통 바닷물보다 약 두세 배 더 짜요. 그리고 이 물이 바다로 흘러가지 못하는 이 폐쇄된 구조로 돼 있어 갖고 증발이 되면서 염분과 미네랄이 지속적으로 쌓여 갖고 생물이 살기에는 아주 적합한 환경입니다. 이 물의 pH가 자그마치 거의 10에 달할 정도거든요. 엄청난 알칼리성이에요. 그래서 이 모노레이크의 이런 화학적 특성은요, 보통 생명체에게는 살 수 없는 이 아주 적대적인 환경이에요. 몇몇 아주 이런 극한 환경에 적응한 박테리아 같은 생물들이 살고 있죠. 특히 미생물학자에게는요, 이 모노레이크의 물은 생태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사이먼 박사의 주장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지만은요, 그녀의 연구는 생명과학과 외계 생명체 탐사의 가능성을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GFAJ1 사건은 과학적인 주장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이 학문적 논쟁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있죠. 중요한 거는요, 이 논란이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체의 정의를 확장하는 발판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이먼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요, 기존 패러다임에 도전한 과학자이면서 그녀의 연구는 과학계와 대중에게 생명의 정의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현재 사이먼 박사는 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과학교육과 대중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면서 아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과학 지식을 전달하고 또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은 지구에서 관찰할 수 있는 생명체를 보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요거를 영어로 하자면은 Life as we know it, 약자로 로키라고 부릅니다. 이런 생명체들은요, 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물을 꼭 필요로 하죠. 그리고 DNA나 RNA 같은 분자를 이용해서 유전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렇다면요, 물 대신 다른 액체를 사용하는 생명체나 DNA나 RNA가 아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유전 물질을 전달하며 살아가는 생명체는 없을까요? 이 광활한 우주 어딘가에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아는 생명은 지구에서 관찰되는 생명이 한 종류일 뿐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모르는 생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즉, life as we didn't know it. 약자로 로드키라고 부르는데요. 말장난 같지만 영어로 생명이 life잖아요. L-I-F-E. 그래서 과학자들이 life의 I를 Y로 바꿔서 life라는 더 넓은 개념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Y가 들어간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보다는 발음이 IY, life가 되고요. 제 생각에는 Y자가 이렇게 분기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분기가 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앞으로 현재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생명체까지도 한번 상상해야 하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우주로 나가서 우주를 탐사하고자 하니까요. 이런 상상을 통해서요, 우리는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는 생명이 어디에 어떻게 존재할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구 중심 사고를 탈피할 그럴 때인 것 같습니다. 영화 컨택트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이 아이들에게 말하는 대사가 떠오릅니다.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죠. 그 누가 어떻게 상상해내든 그것보다 훨씬 더 여기에 우리만 있다면 그건 엄청난 공간 낭비가 아닐까요? 오늘의 응생물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